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아버지입니다. 교직에 몸담으며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쳤고 퇴직 후에도 동네에서 가장 신뢰받는 어른으로 살아왔어요. 그런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다름 아닌 가장 가까운 가족의 배신이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던 딸과 사위가 그의 목숨보다 보험금을 택한 순간 한 가정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한 작은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보험금 때문에 산산조각난 한 가정의 충격 실화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작은 마을. 이곳에는 70년 넘게 한자리에서 뿌리내리고 살아온 김정호 씨 72세가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선생님이라 불리며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4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고 퇴직 후에도 마을 이장을 맡아 동네 일에 앞장서는 분이었죠. 10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가 된 정호 씨의 유일한 가족은 외동딸 수진 씨 45세와 사위 영호 씨 48세, 그리고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손주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어릴 때는 말이야. 이 동네가 온통 논밭이었단다. 지금 네가 다니는 학교 자리도 원래는 커다란 연못이 있었어. 정호 씨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덕분에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운 편이었습니다. 교사 시절부터 꼼꼼하게 가입해둔 여러 보험이 있었고 퇴직금과 연금으로 노후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정호 씨의 자랑은 딸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은 지역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고 사위 영호는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나름대로 사업을 꾸려가고 있었죠. 아버지, 오늘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으세요. 제가 미리 예약해뒀어요. 72세면 정기검진 꼭 받으셔야 해요. 수진이가 이렇게 챙겨주니까 고맙구나. 내가 들어둔 보험도 있고, 혹시 내가 먼저 가더라도 너희들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런데 이때 수진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아버지의 보험 이야기가 나오자 순간 눈빛이 달라진 것이었어요.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오래오래 건강하셔야죠. 민준이도 대학 가야 하고 할아버지 필요해요. 하지만 수진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미 다른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수진과 영우 부부에게는 말 못할 고민이 있었어요. 영우의 건설업체가 최근 들어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하며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은행 대출이 3억 원이 넘었고 매달 이자만 해도 수진의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여보, 이번 달 또 대출 연장 거절당했어. 은행에서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민준이 학원비에 생활비까지. 제 월급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야, 아버님 보험금이 꽤 된다면서? 생명보험만 해도 5억은 넘는다고 하던데. 여보, 무슨 소리예요? 아니야, 나쁜 뜻이 아니라. 그냥 그런 게 있다는 얘기잖아. 아버님도 연세가 있으시고. 이 순간부터 수진과 영우 부부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효녀와 효사위를 연기하면서도 은밀하게 아버지의 보험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정호 씨가 외출할 때마다 서재를 뒤져가며 보험 관련 서류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사실에 놀랐어요. 생명보험, 상해보험, 연금보험까지 합쳐서 보험금이 총 7억 원이 넘었던 것입니다. 3개월 후 정호 씨의 건강에 이상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평소 건강했던 그가 갑자기 기침을 심하게 하기 시작했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오르는 증상을 보였어요. 걱정된 수지는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검사 결과를 보니 폐에 악성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크기가 꽤 커서 즉시 수술이 필요한 상태예요.
수술 비용은 대략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럼 수술하면 완치가 가능한가요? 환자분 연세를 고려하면 수술 성공률은 60% 정도입니다. 하지만 수술하지 않으면 6개월을 넘기기 어려울 거예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 수진과 영호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둘 다 복잡한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여보, 아버님 수술비가 3천만 원이래. 그런데 우리 지금 상황으로는 그래도 해야죠. 아버지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요. 물론이야. 근데 말이야. 의사가 성공률이 60%라고 했잖아. 만약 수술이 실패한다면 우리는 3천만 원 빚만 더 늘어나는 거고. 영호의 말에 수지는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쳐다봤죠.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오해하지 마. 나도 아버님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우리 빚이 3억이 넘어. 여기서 3천만 원을 더 빌리면 정말 파산이야.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만약에 말이야. 아버님께서 자연스럽게 가신다면 보험금 7억으로 우리 빚도 갚고 민준이 교육비도 마련할 수 있잖아. 그 순간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아들었거든요. 당신,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진아, 나도 이런 생각하기 싫어. 하지만 현실이야. 아버님도 이미 72세이시고 설령 수술이 성공해도 얼마나 더 사실지. 그리고 우리 민준이는 어떻게 해? 그날 밤 수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평생 자신을 사랑으로 길러준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다른 한쪽에서는 당장의 경제적 현실과 아들의 미래가 저울질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며칠 후 정호 씨는 수술 일정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수진과 영호는 은밀하게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들은 인터넷을 뒤져가며 보험금 수령 조건들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연사의 경우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는 것도 확인했죠. 여보, 봐봐. 여기 보니까 수술 중 사고나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자연사로 분류된대. 그런 걸 왜 찾아봐요? 그냥 알아두는 거지.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어둠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야 할 자리에서 보험금을 노리는 공모자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수술 예정일 일주일 전,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저녁을 드시고 TV를 보시던 정호 씨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진 것이었어요. 호흡이 가빠지고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어떻게 된 거야? 119 불러야겠다. 하지만 영호는 휴대폰을 들었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쳐다봤어요. 잠깐만. 여보, 생각해봐. 뭘 생각해요? 빨리 병원에 모셔야 하잖아요. 지금 부르면 또 병원비만 더 들어갈 거야. 그리고 어차피 아버님 상태가 좋지 않으셨잖아.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수지는 남편의 말을 이해했지만 차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당신, 정말 그럴 거예요?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는데? 수진아, 이건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거야. 민준이를 생각해봐. 이 기회가 아니면 우리는 평생 빚더미에서 벗어날 수 없어. 하지만 아버지예요. 아버님도 우리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두신 거잖아. 지금이 바로 그때야. 보험금 7억만 있으면 우리도 살 수 있고 민준이 미래도 보장할 수 있어. 결국 수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효녀로 살아왔던 그녀가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선택을 한 순간이었어요.
119 신고는 30분이나 지연되었고 그 사이 정호 씨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늦게 오셨네요. 이미 뇌사 상태입니다. 심폐소생술을 시도해 보겠지만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생사의 기로에 선 아버지를 지켜보며 수진과 영호는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이미 시작했어. 돌이킬 수 없어. 그리고 봐봐. 의사도 희망이 없다고 하잖아. 우리가 그냥 자연의 흐름을 따른 것뿐이야. 보험금 정말로 7억이나 돼요? 내가 확인해봤어. 생명보험만 5억, 나머지 상해보험하고 연금보험까지 합치면 7억 2천만 원이야. 이 돈으로 빚도 갚고 민준이 대학까지 보낼 수 있어.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의료진도 포기했던 정호 씨가 갑자기 의식을 회복한 것입니다. 뇌사 판정을 받았던 그가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영호야, 너희들 거기 있니? 아버지, 아버지, 정신 차리셨어요? 아버님, 다행이에요. 의사들이 희망이 없다고 했는데. 하지만 정호 씨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 안에는 깊은 실망과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너희들이 내가 정말 죽었다고 생각했구나.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다 들었다. 너희들 대화, 보험금 이야기, 모두 다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호 씨는 의식불명 상태에서도 주변의 소리를 모두 듣고 있었던 것이에요. 의학적으로 매우 드문 경우였지만 그는 딸과 사위의 모든 대화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저희가 그만해라. 내가 30분 더 늦게 병원에 온 이유도 알고 있고 너희가 보험금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도 안다. 그런데 진짜 반전은 따로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딸과 사위의 변화를 이미 몇 달 전부터 눈치채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몰래 보험 수령인을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딸이나 사위가 아닌 손주 민준이를 수령인으로 말이죠. 영호야, 수진아, 너희가 그렇게 탐내던 보험금 말이다. 이미 수령인이 바뀌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이야. 내 손주 민준이가 이제 모든 보험금의 수령인이다. 너희가 받을 수 있는 건 한 푼도 없어. 수진과 영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한 일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다. 정호 씨는 중환자실 침대 밑에 숨겨둔 녹음기를 꺼내 보였습니다. 수진과 영호의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던 것이죠. 정호 씨가 회복되었다는 소식이 마을에 알려지면서 많은 이웃들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 중에는 평생 정호 씨와 가까이 지내온 이웃 말순이 할머니도 있었어요. 정호야, 정말 다행이다. 그런데 이상하더라고. 수진이가 119를 왜 그렇게 늦게 불렀대? 동네 사람들이 다 수군대고 있어. 말순이 할머니는 그날 밤 정호 씨 집 앞을 지나가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었어요. 정호 씨가 쓰러진 후에도 한참 동안 집안이 조용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저녁 산책하다가 봤는데 분명히 수진이가 큰 소리로 아버지 쓰러지셨다고 소리쳤어. 그런데 구급차 소리는 한참 후에 들렸다고. 이런 소문들이 하나둘 모여들면서 결국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호 씨가 제공한 녹음 파일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어요. 김수진 씨, 김영호 씨, 두 분 모두 수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으로 응급처치를 지연시킨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법정에서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방청석은 술렁였습니다. 친딸과 사위가
아버지의 목숨보다 돈을 선택했다는 사실에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재판장님, 저도 그때 정신이 없었어요. 빚에 쪼들리고 아들 교육비 걱정에 일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아버지를 해치려던 건 아니었어요. 저희는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졌을 뿐입니다. 고의로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려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냉정했습니다. 녹음 파일 속에서 두 사람이 나눈 대화는 명백히 고의성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순한 실수나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보기 어렵습니다. 보험금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응급처치를 지연시킨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호는 1년 6개월의 실형을, 수지는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수지는 간호사 면허 취소 처분을 받으며 평생 쌓아온 커리어도 잃게 되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하지만 정호 씨의 마음의 상처는 법적 처벌로도 치유될 수 없었습니다. 평생 믿고 사랑했던 딸이 자신의 목숨보다 돈을 택했다는 사실은 그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어요. 법정 소동이 끝난 후 정호 씨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영호는 교도소에, 수지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고 손주 민준이만이 할아버지 곁에 남았어요. 할아버지, 엄마가 정말 그런 일을 했어요? 민준아, 사람은 때로 돈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변하게 돼. 너의 엄마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 정호 씨는 손주에게 진실을 모두 말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어린 민준이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되었거든요. 할아버지, 저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된 건 아니죠? 제 교육비 때문에. 아니야, 민준아. 이건 너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야. 어른들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지. 한편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 수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했습니다. 간호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네. 이전 직장을 그만둔 이유는 개인적인 사정 때문입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까 혹시 그 보험금 사건과 관련이 있으신가요? 이미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수지는 어디를 가도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한때 지역에서 존경받는 간호사였던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내가 아버지를. 교도소에 있는 영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업 실패의 좌절감과 죄책감이 그를 괴롭혔어요. 내가 정말 미친 짓을 했어. 장인어른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반면 정호 씨는 건강을 회복해가며 손주 민준이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딸에 대한 그리움과 실망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수진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야윈 모습에 머리도 많이 새어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수진이에요. 잠깐만.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정호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1년 만에 마주한 부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어요. 무슨 일로 왔느냐?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매일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어떻게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수지는 편지를 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그 편지에는 지난 1년간의 그녀의 참회와 반성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길러주실 때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꼭 성공해서 아버지를 편안하게 모셔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돈 때문에 이런 일을. 수진아, 너는 내 딸이다.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수가 없어. 하지만 용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정호 씨의 마음속 깊은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었거든요. 너를 용서하는 것과 너를 다시 믿는 것은 별개 문제다. 시간이,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 후 몇 개월간 수지는 꾸준히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가까운 사이로 돌아가기는 어려웠어요. 할아버지, 엄마를 용서해 주세요. 엄마가 많이 달라졌어요. 민준아, 용서는 마음으로 하는 거야. 할아버지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영호도 출소 후 정호 씨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관계 회복은 여전히 요원해 보였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수진이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영호야, 너희들이 한 일의 무게를 정말 알고 있느냐? 이건 단순히 실수가 아니었어. 현재 정호 씨는 78세가 되어 여전히 손주 민준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대학생이 되었고 할아버지가 바꿔놓은 보험금으로 경제적 걱정 없이 공부하고 있어요. 수진과 영호 부부는 서서히 관계를 회복해가고 있지만 예전 같은 가족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정호 씨의 마음속 상처는 아직도 완전히 아물지 않았어요. 돈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가족을 파괴하는 흉기가 될 줄은 평생 살면서도 몰랐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가족 간의 신뢰와 사랑이 경제적 어려움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가족 관계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을 지킬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우리 주변에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족이 있다면 함께 도와줄 방법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돈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가족의 사랑, 서로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양심 말이죠. 정호 씨와 같은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진짜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